제가 요즘에 이제 소액으로 좀 농어촌 민박업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찍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낙찰된 물건 중에 또 농어촌 민박업으로 하기 괜찮은 물건, 좀 이런 물건 위주로 보면은 농어촌 민박업을 할 때 뭐 지방이든 뭐 경기도 외곽이든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역이 어디냐면요.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물건이고 이제 단독으로 낙찰을 누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저장을 해서 좀 유심히 보는 물건이었는데 일단 토지 면적이 1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토지도 넉넉하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일단은 사진을 보시면은 새 거예요, 완전. 건물이 되게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약간 조그마한 마당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수리할 게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집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나고 차도 한 대 넉넉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뭐 괜찮다. 이런 물건이고 지금 20년도에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별도로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안에 세팅 비용 정도만 좀 고려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위치를 봐볼게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수를 가시는 분들은 뭐 이제 바다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고 가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크게 바다뷰랑은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중심에 있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바다 쪽 라인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걸 선호하지만은 자, 그럼 이런 데서 이런 조그만 펜션 가지고 어떻게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어촌 민박업 이 얘기를 할 때 다들 이제 조금 걱정들을 하세요. 실제로 예약이 좀 들어오는 거냐, 뭐 운영이 잘 될 수도 진짜 있는 거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첫 번째로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좀 하라고 하는 편이고 그게 힘들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서울 사는데 가족이 지방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지방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니면은 뭐 주말만 일단 처음에 해보고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수요 조사를 할 때는 뭐 어디 어디 총캉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여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그냥 여수 총캉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검색을 했을 때 펜션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펜션들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잘 되는 펜션은 엄청 잘 되고 잘 안 되는 펜션은 또 의외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니까 잘하고 계시는 분들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총캉스 얘기할 때 예뻐야 된다. 근데 이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쁘지 않고서도 어떤 감성으로도 할 수 있는지 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숙소를 한번 봐볼게요. 자 한번 여기 총캉스 이거 딱 봤을 때 외관 같은 것도 그냥 옛날 시골집이죠. 네. 그 주차는 뭐 공영 주차장에 해서 살짝 올라오면 되고 딱 이게 약간 삼시세끼 느낌 나는 시골집이거든요. 네. 괜찮지 않습니까? 네. 포토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감나무 그리고 뭐 텃밭도 좀 있을 거고 이런 데는 그래서 완전 이거는 진짜 시골 감성. 네. 진짜 시골 감성으로 가는 거고 내부도 그냥 깔끔한 느낌. 뭐 침대가 완전 막 예뻐야 되고 막 매트리스 두꺼워야 되고 그건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얇아서 불편했다 그 의견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몸빼바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치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시골 감성이 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쁘다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 딱 봤을 때 딱 이것도 와 진짜 이거 옛날 건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감성이 완전 옛날 감성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화장실도
화장실이 살짝 수리가 조금 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아쉬웠다. 그래서 화장실 싱크대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런 달력 감성, 네, 찢는 달력 괜찮지 않습니까? 뭐 밖에 이제 뭐 고양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러면은 잘 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배우면 되고, 이런 지금 클릭해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네이버 예약으로 봤는데 여기는 네이버 예약이 지금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럼 일단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봐볼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건데 향일만 근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시골집 펜션. 픽업 서비스도 되네요. 집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안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가족끼리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랑 그 넓은 매트리스 있고 침대도 약간 돌침대. 굉장히 일반적으로 시골집들 보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뭔가 예뻐서 막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뭐 바다가 보이면 좋고요. 네, 이렇게 불멍 할 수 있게 뭐 이런 공간. 음, 네, 그리고 이런 바베큐 할 수 있는 이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를 많이들 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면. 그럼 불멍할 수 있고 고기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고 이 상도 완전 옛날 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레트로 느낌 나게. 자, 이런데 보시면은 객실 예약 보면 1박이 얼마 정도 될까요? 1박이 25에서 35 정도 됩니다. 시골 감성으로. 그럼 객실 예약으로 보면은 예약률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좀 비어 있고 설날 연휴는 차 있고 그리고 2월 달에도 조금 차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는 어, 보름 정도 차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집은 타겟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가족인지 아니면은 반려동물인지 아니면 연인인지 이 타겟팅을 확실히 정확히 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쁘면 오겠지 이러다기보다는 좀 정확한 타겟팅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에서 35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바당도 아니거든요. 근데 스테이 멍 애견 동반 펜션. 여기는 또 애견 동반이죠. 그래서 애견 동반 펜션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약간 뛰어놀 수 있게 네, 이렇게 펜스 쳐놓고 뛰어놀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애견인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러면은 와 이거 객실이 12개나 되네요. 그럼 많이 받으면 30만 원부터 받고 24만 원. 굉장한데요. 그리고 리뷰도 보면은 아예 애견 동반이다 보니까 만족한다. 난방이 무슨 찜질방 온 줄 알았다. 이게 지금 최근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완전히 애견으로만 포커스를 잡아서 하는 거죠. 그럼 10번도 넘게 왔다. 그럼 이런 거 하면은 충분히 일반적인 회사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법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내 거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처음에 보름 정도? 네, 15일 내외 목표로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을 좀 하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30일 중에 한 20일 이상은 무조건 차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찬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런 거 20에서 25만 원 정도 하면은 자 매출로 치면 얼마예요? 300에서 400 내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물건이 경매 물건 자체가 지금 1억 3,800에 받았어요. 근데 여기 토지가 몇 평이에요? 100평이에요. 지금 용도가 자연 녹지에 자연 취락지구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이쪽 토지 시세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쪽을 지금 보니까 이쪽에 지금 지적 편집도를 키면은 자 이쪽에 지금 자연 취락지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소라면 근처예요. 소라면이에요. 그럼 이 근처 이 바로 위쪽이거든요. 근데 이쪽 조금 아래쪽 대지가 176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낙찰받은 금액은 100평에
101억 3,800이면은 평당 한 140 정도에 받은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래쪽이 얼마예요? 평당? 평당 지금 176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토지 가격으로 건물까지 매수한 거예요. 그쵸?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금 시세만 보더라도.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 물건이 그렇게 자주 나오냐? 제가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농어촌 민박업, 촌캉스, 시골집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거의 최근에 1000개 정도 나온 거를 다 일일이 찾아봐서 엄청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여수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여수를 산다면 아니면은 여수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거는 땅값에 받아서 건물은 공짜로. 근데 이 건물 감정을 한 것도 지금 거의 건물이 거의 8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득이 있는 거죠. 물론 토지 시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지금 보니까 더구나 자연녹지 지역에 취락지구면은 용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촌강세나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은 토지 용도를 알아야 돼요. 토지의 용도, 토지의 위치, 그다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네이버 블로그, 뭐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걸 할 줄 아셔야죠.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사람들이 진입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는 1억 3,800에 낙찰 받았으면은 제가 볼 때 최소한 70%뭐 많이 받으면 80%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낙찰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거든요. 자, 그러면은 감정가의 70% 감정가의 70%면은 1억 600으로 보면은 1억 1,600 그러면은 낙찰가의 80% 1억 3,500 저 잘못했죠. 1억 1,100 그러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1억 1,000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내 돈 한 3천만 원? 네. 내 돈 3천만 원에 세팅 비용 저라면은 500만 원 내외로 끊습니다. 그리고 월 순수익 저라면 300 내외로 잡고 미친 듯이 합니다, 진짜. 네. 이게 되냐고요? 충분히 됩니다. 1억 1,000 원리금 계산해 볼까요? 원리금? 대출 받으면 원리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 자, 우리가 대출 1억 1,100. 한 30년 잡을게요. 예, 그리고 4%. 자, 월 얼마예요? 52만 원. 뭐 난방비랑 뭐 해서 20만 원 더 할게요. 70만 원이에요. 우리가 1박에 보통 얼마 받는다고 했죠? 20에서 25. 3일만 받으면 뽑습니다. 고정비가. 괜찮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특히나 지방에서 이런 걸로 해서 돈을 훨씬 더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 경매를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산다고 안 된다. 뭐 서울 경기는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3천만 원 안 쓰고 모으면은 1년 정도면 충분히 모읍니다. 1년으로 모자라다고요? 그럼 저라면은 퇴근하고 부수입을 만들겠어요. 부수입 3천만 원 1년에 충분히 만듭니다. 한 달에 250만 들으면 3천만 원이거든요. 제가 진짜 많은 분들도 계속 만들어주고 있지만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부수입 만들기 뭐 쉽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못 하진 않습니다. 저는 월급 2배 만들고 퇴사를 했잖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혼자 들어왔잖아요, 이분. 땅값보다 싸게 낙찰 받았어요, 지금. 그리고 건물도 손댈 게 딱 봐도 없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1박에 20에서 25만 원, 주말에는 한 30만 원 정도 어떻게든 받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의외로 손갈 게 거의 없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권리 분석도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말소 기준일 이유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소액으로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사례를 계속 그러니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매 물건을 매일매일 보고 낙찰된 것도 보고 신건도 보니까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이거는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은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잘하고 하고 있는 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들 좀 이렇게 현금 흐름도 만드시고 시세 차익도 만드시고 이런 게 저는 경매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물보다는 이렇게 경매로 단독주택을 매수하셔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괜찮은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들 이런 농어촌 민박업도 좀 눈여겨 보셔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도 거의 한 6년 했잖아요. 한 6년 해보니까 뭐 외국인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또 저는 토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토지 투자를 하면서도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굉장히 더 보는 눈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를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현금 흐름, 시세 차이까지 누리셔서 다들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